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서 밥이나 하면 된다. 그 순간 며느리 휴대폰에 아파트 대출 자동이체 알림이 울렸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가 막 끝난 터라 분위기는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 위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그렇게 일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며느리는 그냥 집에서 밥이나 하고 남편 잘 뒷바라지하면 되는 거지. 그게 여자의 본분 아니겠나? 시아버지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밤낮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발휘하며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회사 일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장을 보고 정성껏 요리하며 집안 구석구석을 돌보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이런 노력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여자가 바깥일 해봤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 시간에 남편 저녁이나 따뜻하게 차려주고 집안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진짜 현명한 아내의 역할이지. 시아버지는 연신 밥숟가락을 놓지 않으며 길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며느리의 존재를 단순한 집안의 일손 정도로만 여기는 듯한 낡은 사고방식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이 자신의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선을 회피하며 애매하게 둘러댔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집안일도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요. 며느리는 남편의 말에 깊은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 편을 단호하게 들지 못하고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회피적인 태도는 며느리를 더욱 고립시키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지만 시아버지의 권위적인 분위기 속에서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국만 연신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런 침묵은 며느리에게는 더 큰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때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던 시동생이 넉살 좋게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요즘 돈 좀 번다고 너무 세진 것 같아요. 형수님도 이제 일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형한테 신경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옛날 같으면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못했을 텐데. 시동생의 말은 며느리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꾹 다물며 더 이상의 말을 삼켰습니다. 그의 말은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폄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동생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그래, 역시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지. 여자가 나서서 설치면 집안 꼴이 우습게 되는 법이야. 여자는 그림자처럼 남편을 보좌하고 집안을 돌봐야 집안이 평안한 거야. 그게 세상의 이치고 전통이지.
시아버지의 고리타분한 가치관과 낡은 신념이 며느리를 숨막히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벽에 부딪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게 싸우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시선을 똑바로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 집안을 위해, 그리고 저희 삶을 위해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역량을 발휘하여 당당하게 커리어를 쌓고 있고, 집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 노력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말을 비웃듯이 받아쳤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대단한 몫을 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 그저 밥이나 해주는 게 다지. 여자가 돈 버는 게 요즘 세상의 대수라고 떠드는 꼴이라니.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노력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며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멸하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띠링하는 날카로운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모두의 시선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일제히 며느리의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단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알림 내용은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 자동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거액의 아파트 대출금이 며느리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알림 내용을 보고 순간적으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혹감과 함께 며느리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침묵하자 시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남편 이름으로 된 집 아니냐?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 며느리가 이럴 때 나서서 유세할 일은 아니지. 시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이 집의 계약금 상당 부분도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출금도 대부분 저희 소득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식탁 위 밥상은 마치 한겨울의 빙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남편과 시어머니, 시동생 모두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부모님 앞에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말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무책임한 방관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죄책감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의 잘못을 더욱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남편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 체면 세워주려고 내가 그동안 조용히 있었던 걸 당신은 내 침묵을 너무나도 쉽게 이용했네요. 나의 희생을 당신의 능력으로 포장해왔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온몸으로 죄책감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당황스러움과 체면이 구겨진 상황을 감추려 애쓰며 다시금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어른 앞에서 돈 얘기하는 건 정말 보기 안 좋다. 이건 집안의 화목을 깨는 일이야. 아무리 사실이라도 그렇지.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우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을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제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먼저 제 노력을 폄하하고 제 자리를 밥이나 하는 사람으로 밥상 아래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어떤 자리에 있고 이 집안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사실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비록 품격이 있었지만 시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맞서는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불편한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형수님이 이렇게 집안 분위기 깨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좋은 날인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망쳐야 하냐고요. 시동생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며느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동생을 보며 단호하게 받아쳤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제가 깬 게 아닙니다. 제 노력과 희생을 지우고 저에게 일방적인 의무만을 강요하며 저를 이 집안의 하인처럼 대했던 사람들이 깬 겁니다. 저는 그저 제 권리와 정당한 존재 가치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며느리의 말은 시동생의 어설픈 비난을 한순간에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식탁 한편에 앉아 침묵을 지키던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식탁에 앉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다. 시어머니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맺혔고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공감을 동시에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공감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참으셨다고 해서 제가 같은 상처와 희생을 물려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만의 방식으로 이 집안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던졌고 희미한 희망의 빛을 드리웠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하자. 이만하면 됐으니 이제 집에 가자. 남편은 며느리의 손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만해야 할 건 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무책임한 방관입니다. 당신의 침묵과 회피가 저를 이 자리로 만들었고 당신의 무관심이 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뼈저린 깨달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자신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통장 자동이체 알림과 아파트 계약금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큰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부장적인 권위는 며느리의 당당한 사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겁고 냉랭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이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제 삶을 주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저의 노력과 희생을 존중하지 않는 역할은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관계를 지속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며느리는 당당하게 시댁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고 빛나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한 여인의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며느리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당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집안,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은 재구성한 사연극입니다.